안 그래도 소문 듣고 왔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 얘기부터 해볼게요.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을 했거든요.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뭐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뭐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 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가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이게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팔동훈, 당 게시판 누가 관리하는 거냐. 한동훈 대표 사퇴 같은 글 쓰는 사람 고발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해라. 고발 준비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민전 최고가 사리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먼저 문제 제기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얘기는 비공개 회의 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것에 좀 지도부를 하면 한마디 하고 그것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걸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김민전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되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이야 그게? 아니 이후에 계속 이제 한동훈도 비판해야죠. 네, 이후에.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의 어떤 그거는 저도 좀 비판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11월 13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했다. 아니 이게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민심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가 무너지니까 40%대가 나오니까 이거는 심각한 징후다. 이렇게 교수님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 뭐 20%가 무너져도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굉장히 정파적인 분이 됐다. 예전에 그 김민전은 어디 갔냐 뭐 이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 기사가 있어요. 채널A 보도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이 이번 주 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라고 해서 특히 당 대표 사퇴하라는 것까지도 뭐 같이 검토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모르는 모르는 건지 진짜 기사를 잘 안 읽어보신 건지 채널A는 거의 뭐 한동훈 A다라고 할 정도로 한동훈 소스를 많이 보도하는 데인데 이게 왜 잘 모르시는 척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궁색하다 한동훈도 뭐 김민전은 염치가 없고 한동훈은 궁색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사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친한 친윤계가 굉장히 고성을 높이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된 분위기예요.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건수 하나 잡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윤 쪽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 자기를 고발을 하면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뭐 쓰는 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족이 아니야 라고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한 이틀 전에 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나 전혀 문제없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은 당 사무처로부터 이 글 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클리어됐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성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요. IP가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라서 추적이 안 되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글을 쓰더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적시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지정이 되지 않는다. 도곡동인지 뭐 예를 들면 여의도인지 뭐 이런 게 특정이 안 되고 갑자기 이제 북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북한까지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광화문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뭐 관악구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IP가 좀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의 자신감이 아니면은 이 정도 그 규모가 나왔으면은 얘기와 이런 증거들이 나왔으면은 무조건 버팅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아닐 수도 있죠. 아니 뭐 모르죠. 아니, 가족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은 한 0.0001%라고 저는 보고요. 왜 한동훈 본가와 처가만 털렸는지 그것만 이용했는지 아니 뭐 털려고 하면은 뭐 수도 없이 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글쎄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요. 뭐 친한 게도 솔직히 그렇게 보더라고요. 대충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은 뭐 썼겠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좀 정치 이벤트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 뭐 이재명 대표 건도 있고 목요일 날 이제 투표도 있고 검사 탄핵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나오고 내일이나 아니면 아예 이번 주 넘겨서 금요일쯤 뭔가 한동훈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가족이 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원래는 좀 화요일 정도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김민전 최고가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으니까 어느 정도 입장을 낸 거는 같은데요. 일단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것도 뭐 소문인데 소문 가지고 또 고발하려나? 어쨌든 그냥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에서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법적 조치를 통해서 확실한 반격을 하고 싶고 뒤집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래서 친윤 세력을 좀 이렇게 싹을 자른다?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진짜 검사들 지긋지긋하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다 법기수차처럼 다 법으로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야당이나 시민사회들 뭐 언론들 다 수사하고 고발하고 이러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한동훈도 보고 배운 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고 기면 기다 아니다 할 거를 또 법으로 뭔가를 자기가 유리한 판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검사는 다시 뽑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다라고 아주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총선 100석 그리고 뭐 여조 비용 수십억, 김대남 건 등등에 대해서는 기억해 보시면 저는 최대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슈도 저는 역시 논란거리가 없는 문제를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서 키우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제 역할을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러한 논란들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나는 이런 거 그냥 상관없이 개혁과 쇄신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맞냐 안 맞냐, 썼냐 안 썼냐,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라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른 뭐 친윤 쪽 최고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면 되고 맞으면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좀 부적절한 일에 연루가 됐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걸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극도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미 정치적인 타격은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몇 달 후에 아니래요 라고 밝혀진다고 한들 지금의 정치적인 이미지 데미지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보다도 당대표라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미숙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나간 게 맞았느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좀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제 술 안 마시는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윤석열 뭐 탄핵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뭐 친윤 측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탄핵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귀결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한동훈 본인 끌어내리기다라고 하면서 변화와 뭐 혁신? 쇄신을 끝까지 당대표 임기를 지키겠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럼 뭐하러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뭐 쇄신하라고 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의혹이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다시 한번 진짜 안 되겠다 검사는 이 생각만 드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백풀에 좀 뒷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은
당원 가입 못 하시죠? 당원 게시판 못 보셨죠? 그랬는데 거기 앉아 계신 기자분 대부분이 당원 게시판 어떻게 가는지 보려고 당원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큰 뭐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기자라고 해가지고 뭐 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실 모르는 것이 좀 문제였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민생특위 발족을 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런 당대표의 이미지 쫙 끌고 가려고 했는데 김민전 최고가 그냥 밭다리를 그냥 싹 걸어가지고 지금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부들부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민생 챙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거의 그 생각 나네요. 항복.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문제가 된 게시글 1068건을 전수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 비방글 12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 개목줄 뭐 이런 표현이 수위 높은 이 표현은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 쓴 글이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동명이인이었다는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가족들이 썼다고 의혹이 제기된 글에서도 수위가 제일 센 표현이 뭐냐.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 비호군. 이 두 가지가 가장 수위가 센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임명 게시판에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냥 뭐 다 욕하고 그냥 욕설이면은 뭐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뭐 삭제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비판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저런 게시판에 하나의 여과 장치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친윤 쪽에서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다시 전수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주진 의원이 한 모양인데 네. 주진 의원은 누구 편? 한동훈 대표 편. 그러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가 잘 됐을까? 의구심을 가진 친윤 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자신들이 좀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 맞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더 심한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했냐 안 했냐 그거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건데 자꾸 초점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 측이 뭔가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 소장님이 그때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월요일쯤에는 뭐 입장을 얘기할 거다라고 했던 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냥 뭔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닌 것도 있고 누군지 밝혀낼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김진일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로 자신들은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한동훈 8동훈이라고 이제 8명의 한동훈 중에서 김건희 여사 개목줄은 다른 사람이 한 거가 밝혀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한 뭐 누구누구 뭐 이름들 뭐 장인 장모 어머니는 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확인이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뭐 이게 이제 드루킹 사건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뭐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드루킹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늘 김종혁 최고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몇 건이나 된다고 이게 여론에 영향 미쳤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드루킹이 그러면 댓글 달았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한 거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 아니면은 가족들이 한 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기를 쓰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타진요 같이 될 것 같다. 타진요요? 그러니까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 나왔는데 뭐 증거 제시하면 또 내라고 하고 뭐 또 내라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플레이어들이 친윤이나 뭐 장해찬이나 이런 선수들이 만족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모르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밝히면은 또 뭘 내놓으라 하면서 끝도 없이 이렇게 될 테니 약간 뭉개고 가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도 뭐 언제까지 가름하겠습니까로 버틸 거냐 런동훈에 의해서 한가름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나경원 의원까지도 아니 내가 기다리려고 했는데 책임 있는 당대표라면 물타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게 맞다면 당장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될 거 뭉갠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의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과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반한 세력을 이번 기회에 다 그냥 한번 드러나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솎아내겠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당내에서의 다른 의견 자중질환 이런 싸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은혜 의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갑자기 이거 가지고 등판했어요. 과연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등장을 했을까. 나경원 의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고소고발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언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고발을 원하면 고발을 해주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해찬 씨는 소원 성취했다. 축하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예찬이 지금 조사받는 것도 많은데 제가 그 장해찬 씨랑 비슷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네. 예, 제가 저를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가 이제 뭐 취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수사했던 그 담당 경찰이 예찬이도 장해찬도 같이 하고 있다고. 장해찬은 기소, 저는 불기소, 무혐의 불기소 그렇게 나왔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더 이걸 고발하는 게 맞겠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것도 그리고 장성철 소장 고발 좀 그만하세요 진짜. 고소. 그러니까 고소. 원희룡 지사가 또 원희룡 장관이 또 고소했다만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진짜. 아. 그 뭐 다른 의미가 있나 봐요. 저는 고소라는 게.